천공기가 등장하면서 수직 발파에 첫 단추가 끼워진다. 천공기는 화약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주는 기계다. 암석을 파고드는 천공기의 굉음이 귓가를 찌른다. 거기에 흩날리는 돌가루와 먼지들이 흩날리면서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연상시킨다. 천공기는 4m 깊이의 암석을 파고들 만큼 강력하다. 소음과 먼지는 작업자들의 몸으로도 파고든다. 6명의 천공 작업팀은 천공 내내 전기와 물, 에어호스 연결과 화약이 들어갈 곳을 표시한다. 이걸 안 넣으면은 이제 덮여버리니까 화약을 못 약 세우기 위해서. 시야를 가리는 먼지와 엄청난 굉음 속에서도 이들에겐 정확도가 생명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표시된 부분에 정확히 화약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이 흙먼지 안에 있은 지도 벌써 1시간째. 천공 작업은 늘 소음을 동반하기에 이들 중에는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가 청각이 상한다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럴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불쾌한 소음을 견디는 것도 감당해야 할 일이다. 3시간 작업 끝에 200여 개의 화약 구멍이 만들어졌다. 지금부터 바빠지는 것은 발파팀이다. 작업장 한켠 굳게 잠긴 철문이 보인다. 2중 3중의 철통 보안. 신경이 곤두선 작업자는 쉽게 말을 뱉지 않는다. 지금 뭐예요? 여기 어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이거 갖고 카메라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하얗고 하얗고? 하약 임시 저장소. 터트릴 하얗고 좀 드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었다면 긴 세월 화약을 곁에 두지 못했을 것이다. 수직 발파에 쓰이는 정밀 폭약이 모습을 드러낸다. 방심하면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경찰서에 운반 해가지고 신고한 다음에 화약을 싣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 때는 GPS 달고 어디서 어디 갔다. 그게 다 보고가 됩니다. 경찰서에 다. 지금 11m의 수직구에 화약이 투입된다. 발파팀은 총 7명. 첨단 중장비가 동원되는 터널 공사지만 화약만큼은 사람이 직접 만진다. 구멍 하나하나 화약을 집어넣고 잘 터질 수 있도록 다져준다. 화약을 다룬 지도 20-30년. 매일 화약을 만지는 이들이지만 늘 조심스럽다. 되게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위험이 따르죠. 폭발물이니까. 이거는 다른 거고 틀려가지고 화약은 폭발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 항시 안 되는 주의에서. 오랜 경험이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화약 장전이 끝나면 다음엔 뇌관을 정리한다. 화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폭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뇌관이다. 이들에게 폭약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뇌관을 결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순조롭던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약이 모자라면 안 되는데 왜 약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나? 아니 구멍수가 내관이 다 된 거야? 아니 아직 아니 내관이 정진 구멍 한번 세보자. 지금 구멍 10개가 모자랄 수가 없어. 내관이 258개를 가져왔거든.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잠깐 비켜봐요. 구멍과 뇌관의 수가 맞질 않는다. 문제 있으세요? 아, 내관이 약은 되는데 지금 잠깐 있어보세요. 아, 이거 지금 얘기 해봐요.
오늘 내관 몇 개 보냈죠? 281개 아니에요. 근데 내관이 지금 그 추가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봐줘요. 어디에서부터 꼬인 것일까? 발파를 앞둔 만큼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어떤 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뚫고자 하는 게 280을 뚫려고 하려는데 한 30건이 더 뚫어놨어요. 구멍으로. 이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 봉투를 덜 뚫으면 덜 뚫지 많이 뚫지는 않는데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그 구멍을 뺍시다. 요 줄에서 좀 빼자고. 앞선 천공 작업에서 구멍을 더 많이 뚫은 게 원인이었다. 아마도 흙먼지가 날리는 통에 작업자들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간격이 좁은 화약을 빼내고 재정비한다. 다시 처음부터 화약과의 신경전이 이어진다. 발파가 전체적으로 발파를 다 해야 되는데 발파가 다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발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관을 다시 가져오던지 해서 다 내관을 가지고 다 작업을 다 잰 다음에 발파를. 발파 준비의 끝을 알리는 안전덮개가 등장한다. 약간의 진통을 겪었던 두 번째 발파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기다려요. 가만히 있어. 이게 안전 덮개죠. 돌 날라오는 것들 다 방지하고 소리 줄여주고. 조금 이쪽으로 너무 끌어간다. 또다시 긴장의 시간이 다가온다. 6시 10분 후에 발표할 겁니다. 하부하고 통제 시간 맞출 겁니다. 그 선 하나에 모든 뇌관이 연결돼 있다. 자, 안에 밖에 다 나가세요. 그 시각 터널 내부에도 대피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린다. 발파를 앞둔 현장은 고요함 그 자체다. 이 순간만 되면 극도의 긴장감이 이들을 짓누른다. 이제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 긴장되죠. 항상 이건 100번이면 100번 다 긴장이 되는 겁니다. 잘 돼야 되겠지. 충전 완료. 자, 발파 카운터 나간다. 10, 9, 8, 7, 6, 5, 4, 3, 2, 1, 발파! 강력한 폭발 뒤에 후폭풍처럼 밀려오는 진동. 발파의 잔해로 터널 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찰나의 시간. 땅이 꺼진 것만 같다. 수직행에서 대피해 있던 작업자들이 이제 일터로 돌아갈 시간이다. 잘 된 거예요? 예, 소리는 좋은데 이제 봐야죠.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기가 막히게 됐다. 있는데 지장이 없겠다면 아다리도 잘 나와요. 잘 됐어. 발파가 잘 됐어. 지금 보시다시피 잘 됐잖아요. 내일도 시험 쉬고 한 번의 발파로 굴착되는 높이는 약 1.2m. 300m를 관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발파가 휩쓸고 간 자리에 특수장비가 투입된다. 가장 깊은 수직갱을 뚫다 보니 새롭게 도입된 장비다. 땅을 대고 있어야 할 장비는 수직구 위에 떠 있다. 양쪽 지지대를 벌려 안정감을 주려 하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는다. 1번 스톱 됐어. 1번 조금 더 내려봐. 화약으로 발파한 후에 그 버럭을 지금 350m 밑으로 떨어뜨려서 트럭에 상차할 수 있도록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작업이. 버럭처리라 불리는 공정이다. 발파 후에 나오는 토석이나 암석 덩어리를 치워야 다음 공정이 이루어진다. 굴삭기를 장착한 작업 대차는 작업 내내 심한 진동으로 흔들린다. 작업자의 몸도 예외가 아니다.
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 부서진 돌들을 직경 30cm의 원 안으로 넣는 일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기계가 많이 흔들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안 걸리니까 조금씩 위험하죠. 눈아래 보이는 것은 좁고 어두운 낭떠러지. 허공에서 그는 사력을 다하고 있다. 2시간쯤 소요되는 버럭 처리가 끝이 나면 막장을 향해 거대한 차량이 돌진한다. 300m 아래 터널 내부로 떨어진 돌덩이가 천장에 닿을 듯 수북히 쌓여있다. 조명이 없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을 지하 세계. 숨이 막힐 듯 좁은 지하 통로를 자유자재로 누빈다. 이게 한번 맥히면은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쳐줘야 돼요. 이거를 떨어지는 대로 바로 처리해야 돼요. 발파 위에 생긴 폐석을 치우는 일만 해도 1시간이 훌쩍 흘러간다.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 작업. 트럭이 가득 차고 나서야 유유히 터널 안을 빠져나온다. 하루도 모자랄 듯한 수직갱 발파 현장.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남들은 퇴근할 시간, 이곳은 낮만큼 치열한 시간이 계속된다. 이게 뭐예요? 꽂는 건? 아 이거요? 이 지부거리라 그래요. 지부거리. 지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탱을 해주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지부로 이 벽면을 쏟아지지 않게끔 보강을 하는 작업. 낮 동안 발파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밤에는 발파 후에 약해진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발파를 하게 되면 폭파되지 않은 암석도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 터널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철골 구조물을 댄다. 무게 30kg에 달하는 육중한 철골은 다루기도 험난하다. 게다가 어느 한 공정에 장시간 공백을 줄 수 없는 터널 공사의 특성상 깊은 밤의 작업은 불가피하다. 밤 9시. 육중한 기계음이 산의 정막을 깨운다. 콘크리트와 철근을 섞어 숏크리트를 만들고 있다. 숏크리트는 발파 후 표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숏크리트의 분사 압력은 500kPa, 고압 세척기의 3배에 달하는 힘이다. 숏크리트를 뒤집어 쓴 작업자. 워낙 고압으로 분사되다 보니 그 어디에도 안전할 수 없다. 다급한 마음에 제작진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모래가 튀고 눈 같은 데 맞으면 실명된다고. 바람이 세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면 사람도 막 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앞에. 생명과도 직결된 일,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작업이니만큼 이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문가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 일반인은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터널 공사 현장이다. 3시간 동안의 사투. 숏크리트는 점점 굳어간다. 다른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이들은 단잠을 자는 대신 식사를 한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밤낮이 따로 없는 이들. 저녁 7시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출출해질 때가 됐다.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일하려면은 지금 밥을 먹어줘야 돼요. 배고프니까. 우리는 이게 점심이라. 밤에 나왔으니까는 저녁 먹고 나오는 게 저녁이 아침이고. 이게 점심이고 아침에 가서 먹는 게 저녁이라. 그저 이들에겐 밥을 넘기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꿈은 밤이 아니라 낮에도 꿀 수 있다. 내일 아침 여자들이 많아. 일하는 아침 6시. 많이 힘이 안 들지. 과자를 짜서 가는 그래도 뭐 그냥 오라 그러면 일 안 하는 거 돈지. 가다 짜가지고 이제 몇명 또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도 할 수 없고.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게 또 일이 있다는 게 또 즐겁죠.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 이 외로움도 참을 만하다. 다음날 아침 7시 주간조의 작업이 시작됐다. 버럭 처리를 위해 수직구로 내려가는 장비. 장비에 탑승한 작업자까지 모두 허공에 발이 묶여버렸다. 이때 장비 기술자가 재빨리 조치를 취한다. 아까 들어섰을 때 이 부분 더 당겨졌던데 여기 틈이 지금 벌어져 있잖아. 다시 한번 파려야 되겠네. 파려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아까 같은 진동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진동이 발생되는 원인을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작업 초기 단계에서 이 드럼의 와이어가 가지런히 감겨 있어야 되는데 가지런히 정렬이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실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로 가게 됩니다. 가장 의심되는 건 이 와이어 줄이다. 8톤 무게의 육중한 장비를 지탱하는 건 오로지 이 와이어뿐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꼬인 실타래를 풀듯 와이어 점검이 시작된다. 와이어를 다시 정렬하는 작업자. 됐죠?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됐어요? 네. 다음 세 번째 거. 오케이. 거 안에서 나와 되네. 됐어, 안에 됐어. 풀어 나와. 땡겨 살살 땡겨. 맞아 거기 봐줘요 밑에서. 잠깐만. 안에 꺼졌잖아. 됐어 땡겨. 됐어. 여기 됐어요. 전체적으로 단순한 버렸다가 나봐. 30분간의 실험. 이제야 와이어는 소리 없이 돌아간다. 수시로 상하를 오가야 하는 수직갱 공사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다. 2m 높은 데만 올라가도 안전벨트를 하듯이 이 장비는 그 로프가 바로 생명줄입니다. 또 이 장비에 우리 작업자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 로프만큼은 정말로 생명줄이라고 여기고 그 관리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잘 고쳐진 걸까? 1, 2, 3이네. 0.1번이다. 이제야 기계는 안정적인 소리를 낸다. 무엇보다 마음을 졸였을 이는 이 장비에 자신의 몸을 맡게 하는 작업자다. 발파 뒤에 부서진 돌들의 잔해를 작은 구멍에 밀어넣는 작업. 심하게 흔들리는 그의 손은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인다. 그저 서 있기도 힘든 곳. 처리해야 할 폐석으로 가득한 11m 지름의 수직구가 그의 눈에는 참으로 넓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작업이 마무리되고 수직갱은 다시 발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300m 아래 터널 내부와 연결된 이 30cm의 구멍은 수직 발파를 위한 첫 번째 공정이다. 이번 수직갱과 약 4km 떨어진 곳. 아직 공사 초반부로
기초 작업이 한창인 1번 수직갱이 있다. 인제 터널에는 총 2개의 수직갱이 건설 중이다. 인제 터널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긴 중령 터널의 2배가 넘는 길이다. 터널 중간에 수직갱을 두는 이유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와 연결된 수직갱이 환기구가 돼준다. 수직갱 공사는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 동그란 원을 굴착하는 데서 시작된다. 1.2m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한 15일. 15일에서 넉넉 잡아 20일. 20일 정도면 그 311mm는 바이로톨은 관통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장비의 이름은 RBM.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갱 공사를 위해 올여름 스웨덴에서 건너왔다. 일반적인 수평 발파와 달리 수직 발파는 작업자들에겐 더 긴장되는 작업이다. 좁고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 크다. 작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면 이 기초 작업이 필수적이다. 발파에서는 자유단면적이라 해서 여유 공간이 없으면 그만큼 화약을 많이 써야 되고 진동도 많이 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들어보면서 그 지층 내부에, 암반 내부에 암석이 어떻다는 걸 판단하고 먼저 준비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행 보링 그 개념도 되는 거죠. 한 달 전, 지금은 한창 수직 발파가 진행되고 있는 2번 수직구 모습. 300m 아래로 오기까지 30일이 걸렸다. 진동 드릴과 흡사한 이 장비는 암석과 맞닿는 부분에 카터날이 있어서 회전하면서 마치 정으로 암석을 쪼아주는 것과 같다. 수직갱 공사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 총 300m 높이 중에서 약 10m 정도 내려간 2번 수직구. 굴착을 위해 하루 2번씩 발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번 발파에 들어가는 화약의 양은 약 75kg. 정밀 폭약 단 한 개만으로도 50cm의 암석을 폭파시킬 수 있다. 이런 화약을 다루는 이들이기에 작업장에는 늘 긴장이 감돈다. 얘가 이게 터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하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터지면서 이게 폭발을 하는 거죠. 화약의 뇌관을 연결하고 그 위에 모래를 넣어서 화약이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다져준다. 수십 년 화약과 함께 해온 이들. 폭발 현장은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두들 신중하다. 장약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뇌관을 결속하는 일이다. 결속이 잘 되지 않으면 화약이 발파되지 않는다. 화약이 불발될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결석은 잘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한 달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혹시 하나 빠진 게 있나. 선 연결이 안 되면 폭발이 안 되거든요. 20년을 했어도 발파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발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내려가시죠. 발파 지점으로부터 최소 300m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시간. 수직갱 입구에는 비석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씌워져 있다. 마지막 대피자 노의석 화약 주임. 이때만 되면 늘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다시 들어갑니다. 3, 2, 1, 발파. 수직갱의 밑바닥 300m 아래에 터널 나는 화약 연기와 흙먼지가 뒤범벅이 돼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발파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강렬했던 폭발음처럼 산산조각이 난 암석. 이번 발파를 통해 또다시 1m 아래 굴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터널 공사장엔 중장비의 이동이 끊이지 않는다. 발파 후에는 재빨리 다음 공정이 이어진다. 수직갱 공사장. 소방관을 연상케 하는 작업이 있다. 벽면을 향해 쉬지 않고 뭔가를 분사하는 작업자. 눈이 충혈될 정도로 현장엔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다. 시멘트의 자갈과 모래, 강섬유와 같은 물질을 섞어 만든 쇼크리트는 발파 직후 집안의 이완을 억제시켜준다. 이 과정을 통해 터널의 수명은 배 이상 늘어나지만 작업자에겐 고역이 따로 없다. 고압의 쇼크리트는 사람의 인체에 닿으면 부상을 입힐 정도로 강력하다. 이게 막 쓰니까 너무 아파요. 아프지? 강도가 얼마나 돼요? 정도가 물하고 하면 한 2도 정도. 아주 무척하고.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맞아가지고 죽어. 온몸을 칭칭 감아도 튀어오르는 쇼크리트를 막지 못한다. 수십 년 국내의 굵직한 토목 현장을 누벼왔던 이들의 몸은 어느덧 암석처럼 단련돼 있다. 많이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죠.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있나. 불평을 앞세웠다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1시간 넘게 계속되는 작업. 옆에서는 쇼크리트를 퍼나른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바닥에 흘러 내려온 거예요? 너무 많이 쏘아가지고. 너무 많이 쏘아가지고. 무게 지탱을 못했네. 낙석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고된 작업 환경. 지름 11m의 원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찬바람에도 땀이 찬다. 많이 더우시죠? 네,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여기 세면서 빨리빨리 굵고 하면 물질이 이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면 별거 없습니다. 완공된 터널에서는 볼 수 없던 보이지 않는 손. 이들의 숨은 노고가 없었다면 100년을 간다는 튼튼한 터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점심이 됐어야 현장을 벗어난다. 인제 터널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총 100여 명. 오지다 보니 이들 모두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집에서 밥을 먹은 지 꽤나 오래된 이들. 누구보다 매일의 삶이 치열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묻어난다. 먼지 많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입맛도 안 나? 괜찮은 거예요. 습관이 돼요. 먼지 안 먹으면 이상해.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웃을 때는 웃을 때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렇게 밥만 느끼며 살아요. 묵묵히 걸어온 길. 그러다 보면 이 작업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더 든든한 아버지가 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수직갱 발파 현장의 오후. 아니, 쏘내줄 거냐나. 여길 부르면 돼요. 뭔가가 심상치 않다. 또 무슨 걸림돌이 생긴 것일까? 그리고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교체를 하려고요. 저 봄이 효율성이 각도가 안 나와서 다시 재조정을 더 해야 돼요. 백호 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줄이거나 지금 새로 오는 그 암으로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충격으로 인해 장비가 파손될 수도 있다. 됐어, 그대로 나봐요. 딱 나봐요. 뒤에 이 굴삭기가 수직갱에서는 작업자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된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 새롭게 장착된 굴삭기가 이제야 제대로 작동된다. 아니,
오리 된다. 오리가 나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산 넘어 산. 수직 발파를 위해 처음 도입된 장비라 이런 돌발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다. 예전에 쓰던 걸 재활용하려고 하니까 수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부품만 교체하면 일부 대규모 공사 현장의 철칙은 무엇보다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한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모두가 내일처럼 힘을 모은다. 과연 굴삭기는 제대로 작동될까? 원래 붙어있던 것처럼 굴삭기의 움직임이 부드럽다. 작업자들의 마음이 이제야 놓인다. 지체됐던 오후 작업은 해질 때까지 이어진다. 낮에 수리를 마친 굴삭기가 투입됐다. 수직갱의 배석 처리가 한창이다. 장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막상 현장에 투입되고 보니 또다시 걱정이 앞선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 연일 화약이 터지고 암석이 쪼개지는 극한의 현장. 그래도 이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내내 수직갱을 떠나지 않던 그가 급히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한다. 지금 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그 쇼트 치는 그 공정 때문에 크레인 기사가 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레인 기사 깨우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깨우는 그 홍 기사는 저보고 저승사자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요?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가시죠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다가 깜짝 놀란다고 그러면서 저승사자 같다고 따라 나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주고받는 농담에도 이들만의 애환이 담겨 있다. 20분 정도 떨어진 작업자들의 숙소. 새벽 1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홍 기사님 맹공이 네? 여기 지금 여기 있나요? 안 갈게요. 불은 환하게 켜져 있지만 크레인 기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외국 기사님 저승사자 왔어요. 독고 저승사자. 벌써 끝났어요? 모시러 왔어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지만 깨우는 사람이 야속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다.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끌려나가시면 되게 예. 힘드시겠어요. 별명이 저승사자라니까. 잠 좀 잘만 하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게 또 고통스럽죠. 참아요 좀. 이것도 나중에는 추억이 될 것이다. 이곳에는 수직갱 작업자 약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남자들만의 생활 공간. 손수 빨래한 작업복이 방마다 널려 있다.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면 제 손으로 빨래를 하는 일이 일상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에 못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안 보고 싶으세요? 가고야 싶죠. 가고야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역시 작업복으로 가득한 쇼크리트 작업자들의 방. 잠을 청하는 대신 손자 사진을 들여다보니 참았던 그리움이 몰려온다. 태기노 잘 노나? 태기야 할아버지 이래봐. 어? 대답한다. 태기
그 한마디가 지친 그에겐 살아갈 희망을 준다. 그래 놀다가 그래. 여기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먹고 살려면 해야지 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애틋하다.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이거 천안 외부 관계예요. 진짜요? 천안 내부지간에 이게 같이 일을 하면은 야 의지도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위에서. 또 이상 있다 그러면 얼른 조치를 스위치 같은 거 빨리 내려주고. 동료 같은 가족이 있어서 그래도 이 밤이 외롭지만은 않다. 이게 내 직업이다 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뭐 불평불만 있으면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나 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난 뭐 내가 주어진 직업이다 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해야 할 일, 오늘도 제자리를 지킨다. 다음 날 아침 기온이 점점 쌀쌀해진다. 아침 7시 수직갱 현장에는 또다시 발파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긴장감. 순간의 부주의가 어떤 상황을 만들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300m의 수직갱이 다 뚫리려면 앞으로도 이런 발파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한다. 잘 되리라고 항상 하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잘 못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긴장이 되는 거죠. 늘 그렇듯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늘에 맡긴다. 사주 들어갑니다. 3, 2, 1, 발파. 수십 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또다시 1m의 굴착을 이뤄냈다.